미국의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죠.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서울은 첫눈이 왔거든요. 뉴욕은 지금 날씨 어떤가요? 네,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파원님 오늘 의상도 보니까 이 목도리를 하신 거죠? 네, 오늘 뭐 저기 넥타이 대신에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아우 패션 감각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미국은 파란색이 양복이에요. 양봉. 그렇죠, 항상. 좋은 거. 아,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예, 예. 제가 붉은색 계열을 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서는 파란색 넥타이 매면 큰일 나죠. 그 특파원님 사실 저희 뭐 오늘 계속 분위기 안 좋게 얘기했는데 국내 시장은 별로 이런데 미국 증시는 어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 경시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동학개미보다는 이제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바로 투자하신 분들 또 특히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미국 시장 최근에 차트 보면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던데 이거 너무 상승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좀 우려감은 없나요? 네, 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전날 테슬라의 큰 폭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투자자들 가운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가장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는데요. 여하튼 지금 좀 마블릭 같은 주류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사고를 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월요일에도 한 5% 정도 빠졌었고요.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부유세 납부를 위해서 내가 주식을 팔까라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촉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거의 뭐 시가총액이 한 70조 원 가까이 뭐 하루에만 사라진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것과 함께 이제 월가에서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테슬라의 지금 그 배수가 앞으로 기대 이익의 한 15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지난해에만 한 740% 이상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도 한 60% 넘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머스크가 지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은 이미 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머스크가 그동안 그 상장 폐지 등에 대한 그 트윗을 날린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SEC가 상당히 강한 톤으로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것도 또 SEC의 경고를 정면으로 이렇게 위배하는 그런 행동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테슬라 관련 주가 움직임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0를 지금 깰랑말랑 하고 있는데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조금 미리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물어본 거잖아요. 내 주식을 파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그 근저에는 그 세금과 연결돼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억만장자세라고 하던데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모르시는 분도 좀 많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그거 조금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의 정치적 지형을 좀 살펴보는 것도 큰 틀거리에서 미국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은 사실상 의회가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 미국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분을 좀 주목해야 향후 정치적 지형이 좀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 자기의 저서인 그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등을 통해서 억만장자세를 이른바 부유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그 영어로는 울트라 밀레니얼 텍스 액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화되면 극부유층들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저스 등 이런 그 극부유층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유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한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개인 순자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 연간 2%의 세금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특히나 10억 달러를 넘었으면 매년 한 3% 정도를 납부시키자 하는 무시무시한 법안입니다. 지금 미국 조세공정연구소하고 불평등정책연구소에서 최근 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 650명 정도에 이르는 억만장자들이 한 4조 2천억 달러 이상의 편정된 부를 갖고 있다고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난 팬데믹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부가 한 44%나 증가했다고 지금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유세만으로도 한 1조 9천억 달러 이르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그동안의 그 부양책의 상당 부분의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그 부유한 15명이 부담하는 재원이 거의 한 3분의 2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게 미국의 4대 보호인 제프 베이저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빌 게이츠, 저크버그 요 네 사람이 이제 부담해야 될 부유세를 한번 그 포브스가 집계를 해봤는데요. 그 베이조스가 한 57억 달러,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예전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6억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될 것 같고요. 빌 게이츠가 36억 달러, 주크버그가 한 30억 달러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법안이 성안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 의원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 미국 정시가 억만장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그래서 부유세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좀 평탄한 지형을 만드는 재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인프라 법안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막 금액도 바뀌고 해서 혼란스러우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봤을 때 그 김동석 미국 유권자 연대 대표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통과된 인프라 법안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그런 지출 결의안입니다. 이게 뭐 그동안에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미국을 여행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인프라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뭐 뉴저지 일대는 이게 선진국의 도로일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낡고 지금 남루한 그런 도로들이나 교량이나 그리고 뭐 전기 관련 시설이라든지 때때로 전해드렸지만 그 인터넷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등등의 인프라 법안을 인프라 시설을 한번 갈아서 좀 리빌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미국의 하드웨어를 지금 다시 고치는 그런 데 필요한 재원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조 바이든 정권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3조 달러 규모였던 그 미국 가난한 가게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한 1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연말 전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의회가 부단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은 50대 50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맨신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의회 지도부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또 미국 현지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좀 돌발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사실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그동안 계속 실망을 주다가.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이제 뭐 그 식당이라던가 음식점 이런 게 뭐 문을 열었는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각각 식당마다 뭐 이렇게 구인 뭐 합니다. 그리고 뭐 조건도 엄청 좋고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 돌아다니면서 좀 그런 상황인가요? 미국 고용시장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 강한 건지 한번 좀 말씀 주실까요? 예, 지난주였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연준도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고용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 랠리를 보인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62% 아래에서 고착화되는 부분을 미국채 시장 참가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집단 자체가 작아지고 있어서 구인난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요인에 따라서 보틀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인난은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하고요. 어,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쪽에서도 거의 신참들이 매니저급으로 발탁이 되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게 앞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일은 아마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사회복지 법안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노령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뭐 노동자들이 노조 건설 등 이런 각종 그 사회 그 안전망 장치는 사실 뉴딜 정책 때 마련된 이후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큰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투자에서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큰 얼기가 좀 보이는데 얼기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지표 중에 CPI 발표가 있죠. 어제 그 생산자 물가도 사실 낮지 않게 나왔는데 또 한 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닌지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13%가 넘게 나오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오늘 CPI 발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CPI는 현지 시간으로 8시, 오전 8시 반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게 시장 예상치를 다시 웃돌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행보가 좀 더 빨라져야 된다는 시장의 그런 우려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채 수익률만 보면 전날에 또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게 결국은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경우에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선반영한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을 공급망의 병목 현상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에만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게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사망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부분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 아니냐. 전에도 한번 제가 전해드렸지만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지성은 이제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의 우리 역사가 지금 바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상당 부분 바뀌었던 것처럼 이 지금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는 인류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은 너무 좀 안일하게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인간을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실업급여를 주는 바람에 하층 노동자를 구성하고 있는 히스패닉 등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갔고 사실상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적인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좀 인간적인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좀 지금 식자청에 대해서도 좀 반성이 좀 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번에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좀 제기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는데 라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브레이너드 이사를 연준 의장 후보로 면접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파월 의장의 그런 연임이 확실시 되다가 좀 브레이너드 의장이 취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참고로 브레이너드 의장은 앞서 말씀드린 그 워런 상원 의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연준 의장 후보고요. 그리고 그 랜덜 킬스라는 그 연준 부의장이 원래 그 금융 안정을 담당하는 부의장입니다. 이 랜덜 킬스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도 아마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데 변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다시 1.5% 이하로 떨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약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우려했다는 거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를 좀 면접봤다. 근데 사실 이 브레이너드 이사는 성향이 되게 비둘기파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미국 채금리 하락에 영향을 좀 준 걸로 저는 좀 들은 게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 나온 김에 저도 방금 얘기했지만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융안정보고서 혹시 특파원님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경기 쪽에 대해서 좀 우려감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조금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뭐 중국 관련 뭐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 밈 주식이 지나치게 지금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앞서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제 수익률이 그 하락한 그 기저에는 또 다른 게 그 해외에서 큰 수요가 지금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채 시장 미국 내 수요보다 해외에서의 수요가 지금 급증하면서 좀 끌어내린 미국채 수익률을 가파르게 끌어내린 요인이 좀 있다고 지금 월가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브레이너드 이사가 비둘기파라고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금융 안정에 대한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파월 의장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향후에 연준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국내 시장이 좀 좋았을 때 연결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